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난달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제안하면서 통합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통합에 관한 이야기,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광주 전남 통합 이슈,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황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님께서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광주 전남 통합이 우리 지역의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을 전후로 해서 광주 전남 통합의 어떤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전될 것 같고요. 또한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 통합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쉽사리 예단하거나 뭐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난 22일 광주시 이용석 시장님께서 광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노력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광주시 차원에서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도 지금 결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용석 시장님께서 대구 경북의 예를 들으면서 광주 전남 통합을 제안을 했었는데 굉장히 갑작스러운 거죠. 광주 시민들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물론 전남 도민들도 상당히 놀랐을 거고요. 저도 아주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남 도민들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분위기가 먼저 좀 성숙하게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인데요. 우리 지역의 통합 논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이미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대전 그 광역시장님께서 세종시와 통합을 하자라고 제안 넣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시도 광역단체의 통합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은 시군 통합을 넘어서 광역단체 간의 어떤 그 통합도 우리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광주 전남의 통합을 얘기하느냐.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무한반도 통합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더욱 이제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네. 인구 소멸 지역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몇몇의 전라남도에 시를 빼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무슨 광주 전남의 통합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이용석 시장님의 어떤 그 미래를 보는 그런 부분, 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통합과 관련해서 무한반도 통합은 이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이 세 개 시군이 그 통합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실패를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무안군을 제외하고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포 신안 통합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인데요. 예,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게 되면 장점도 있을 거고 예,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먼저 장점부터 알아볼까요? 예, 만약에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되면 약 한 인구가 320만 명, 한 3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경북이나 대구에 비해서는 좀 인구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통합이 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뭐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얻어지는 어떤 이익 부분에서는 일단 그 예산 낭비, 그러니까 중복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 효과, 그러니까 예산 낭비의 그 억제 효과, 예산 낭비가 감소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여러 부분에서 광주 전남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양 지자체 간의 어떤 행정력의 낭비를 좀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뭐 광주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네. 또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어떤 통합, 이 부분도 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될 사항이고요. 또한 그 광주 같은 경우는 뭐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앞서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 전남은 관광자원이라든지 관광산업 또 농수산물 같은 경우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광역 지자체가 통합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런 그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광주 전남의 통합은 서로의 어떤 상생과 협력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이 광주 전남의 상생과 협력은 많은 부분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나주혁신도시를 건설을 했고요. 또 뭐 한정공대 유치라든지 그리고 또 무안국제공항과 광주민간공항의 통합, 그리고 또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이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출범을 했었는데요. 또한 최근에는 방사강 과석기 그 호남권 유치 과정에서 우리 전라남도 또 광주시 또 전남 북도까지 또 힘을 합쳤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장점, 또 하나 시너지 효과,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또 예. 통합 문제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광주 전남이 통합을 하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하면 좀, 본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다뤘었고요. 네. 또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사죠. 아마 광주에서도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뭐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기부대 양형 형식으로 약 예산이 한 5조 7천억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대규모 국책 사업인데요. 가장 유력한 이전 후보지라고 할 수 있는 무안군에서 네.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은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만약에 통합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통합 전까지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중에서 가장 핫한 그런 문제점이 아닐까 싶고요. 또한 그 무안국제공항과 광주민간공항 통합도 지난 2018년 8월, 그러니까 민선 7기가 출범한 바로 그 직후에 이용석 광주시장님하고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 또 김산 무안군수님이 합의를 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는 통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무안국제공항 명칭에 뭐 광주를 삽입을 하니 여러 가지 이런 또 광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광주 전남의 통합은 또 통합대로 가고 무안군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과 광주민간공항의 통합은 또 또 부분대로 또 나고 이렇게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 전남이 통합했을 때 네. 예상되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번에는 뭐 부작용이랄까요? 문제점?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시도 단계고 지금
우리 광주시의 이용석 시장님께서 제안한 그런 상황에서 문제점을 여기에서 얘기한다. 조금 뭐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섣부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도 하여튼 우리 이 시민분들이나 또 도민들이 알아야 될 상황은 분명한 거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까지는 주민들의 광주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라남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이 통합을 반대한다. 그럼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주민투표가 실시가 되겠고요. 또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돼야 될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광역시도 간의 통합은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그에 관련된 특별법도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어떻든 간에 통합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그 지자체 입장에서 통합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시군 통합 과정에서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또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인센티브와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일단 당근 정책을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군이 이 통합을 하는데 많은 그런 효과적인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은 시도 통합이 일어났을 때는 시군 통합보다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센티브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시도 통합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또 많은 학자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거에 무한반도 통합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깊숙이 좀 활동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통합은 상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하다 보면은 좀 감정 싸움으로 또 지나친 어떤 그런 감정 싸움이 되다 보면 서로의 좀 서로 간의 어떤 마음의 상처, 특히 이제 상대 쪽의 주민들에 대한 그런 상처 이런 거를 좀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사실 시군 통합도 무한반도 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조그마한 시군 통합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물며 광역단체장 시군이 아니고 시도의 통합은 우리가 조금 좀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내디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상대방 감정에 고를 상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의 입장이 중요하고 그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계속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지역의 당사자들의 주민들의 입장과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 뭐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우리 광주 전남은 원래 한 뿌리죠. 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통합의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요. 어느 정도는 또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낼 부분은 분명히 보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전라남도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광주시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전남이 남몰라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광주 전남의 통합은 서로의 어떤 협력, 상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분, 문화적인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요. 네. 일단 문화 공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민들은 좀 할인을 해준다든지 또 양 지자체 간 교류하면서 이렇게 공연도 좀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특성화가 되어 있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데, 광주시의 뭐 아파트 단지를 이용해서 분여회가 앞장서서 우리 전남의 농수산물을 그 판매해주는, 그러니까 뭐 장터를 아파트 단지 내에 네. 장터를 개설하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남의 농수산물을 직접 시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하나씩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상생과 협력이 이루어지면 이제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광주 전남이 이제 힘을 합해서 무슨 특산물의 공동 판매를 해외 사무소를 이제 공동으로 개설을 한다든지, 또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이런 중국의 대규모 도시에 공동으로 관광사무소, 해외 관광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공동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광주 전남이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더욱더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또 언론의 어떤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오늘 광주 전남의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예. 이 교수님께서는 예. 통합의 뭐 물론 섣부르긴 하지만요, 예.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예.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들어보고 오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네.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광역자치단체, 광역단체가 하나로 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무한반도 통합 과정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그런데 양 시도가 합한다라고 하는 것. 수십 년 동안 전혀 다른 행정 체제에서 또 문화 이런 사회 이런 분야에서 지금 상이한 그런 체제에서 그런 상황에서 살았었는데요. 다시 빠른 시간 내에 합한다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첫째 통합을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 바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네. 만약에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어느 일방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 이거는 분명히 사이드 에펙트,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각 그 지자체들의 소위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러죠. 네.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이제 무시를 못 하는데요. 만약 그분들이 어떤 자산세계 이익이라든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통합을 반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득권 세력들을 어떻게 이제 설득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에 대한 어떤 자극, 상대에 대한 어떤 희생, 강요만을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좀 당장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광주와 전남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처음부터 뭐 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으면은 상생, 협력 처음부터 하나하나 시작이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저는 통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광주 전남 통합 정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진짜 신중한 검토는 물론이고요.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이렇게 많은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광주 전남 통합에 관한 이야기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 지역 내에서 관심이 급증한 광주 전남 통합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돼서요. 광주와 전남이 상생 협력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